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구조적으로 망가진 질병입니다. 다리의 정맥은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게 하는 혈관으로 중력을 이기고 혈액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 정맥 내에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망가지면서 정맥 내에서 혈액이 역류하게 되어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는 질병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정맥은 발목 안쪽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대복제 정맥과 발 뒤꿈치에서 무릎 뒤 오금으로 이어지는 소복제 정맥이 있습니다. 이 정맥들은 피부에서 1cm 이상의 깊이에 위치하다 보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드라진 정맥과 실핏줄은 이 정맥이 고장나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정맥 내 장치입니다. 혈액이 올라갈 때는 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내려올 때는 판막이 닫히게 되어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판막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하거나 정맥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판막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가 생겨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어 혈액순환이 되질 않는 여러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성인의 절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심한 상태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약물 복용, 압박 스타킹 착용,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병했다기보다는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의 원인으로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발생의 원인으로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생기는 몸의 변화 중 하나가 정맥의 확장과 자궁 크기의 변화인데,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자궁이 커지면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정맥을 압박하여 정맥을 통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정맥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혈액이 다리에 정체됩니다. 출산을 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과체중아나 쌍둥이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 체중이 심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하지정맥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도 하지정맥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며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통 정맥이 도드라지느냐, 실핏줄이 있느냐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 속 보이지 않는 정맥이 고장난 질병이다 보니 실제 하지정맥류 환자의 절반 정도는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붓는 느낌이 들며 종아리 통증이 잘 생기고 다리가 저리며 자다가 기지개 켤 때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에 열감이 들거나 시린 느낌이 들고 발바닥 통증이 생기는 것도 하지정맥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없더라도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다리에 혈관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도 겉으로 보이는 혈관만 간단히 제거하거나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구조적으로 망가진 질병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고장난 정맥을 제거하거나 막아버려서 고장난 정맥으로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물론 하지정맥류는 정말 심각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은 아니지만 점점 진행을 하는 질병이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장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의 단계를 피부에 보이는 겉보기로 나타내는 분류법이 있습니다. 영기는 피부 표면에 보이는 혈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일기는 실핏줄이나 푸른색의 비치는 정맥이 보이는 경우이고, 이기는 도드라진 정맥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삼기는 종아리나 발목 부위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이고, 사기는 발목 위쪽으로 피부의 색깔이 검게 변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경우이며, 피부에 궤양이 현재 생겨 있는 것을 6기, 그 궤양이 치유된 상태를 5기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법은 겉보기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혈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정맥이 많이 도드라지더라도 불편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심한 정도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 겉보기 정도, 초음파상에서 정맥의 역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리에 혈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심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정맥류는 피부 속에 있는 정맥이 고장나면서 혈액이 역류하여 다리에 정체되는 질병인데, 우리 몸에는 하지정맥류가 될 수 있는 정맥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정맥이 근육 속에 따로 있어 그쪽으로 우회해서 혈액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맥에 문제가 있어도 겉으로 혈관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속 큰 정맥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새로운 정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피부에 보이는 정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는 하지정맥류 환자의 절반 정도는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전혀 없이 불편한 증상만 있는 경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관이 없어도 하지정맥류가 심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 겉보기만으로 심한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면 무조건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정맥이 도드라지는 것처럼 다리에도 피부가 얇거나 피하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은 정상적인 정맥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실핏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아니어도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하지정맥류로 발전하기 전에도 실핏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혈관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혈관 초음파로 정맥을 검사하면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색깔로 나타내 주는데, 이 색깔을 보고 정맥 내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맥 내에서 역류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0.5초 이상의 역류가 관찰될 때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을 합니다. 0.5초보다 역류가 짧게 나타난다면 관리만 잘해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0.5초 이상의 역류가 나타난다면 이미 진행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 갈수록 질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류가 심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맥순환제를 복용하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면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지정맥류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고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나타나면 당장의 불편감도 문제지만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증상이 심하거나 관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이미 도드라진 정맥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구조적으로 이미 망가져버린 질병입니다. 망가진 정맥을 다시 정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쉽게도 없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고장난 정맥을 통해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못하도록 고장난 정맥을 막아버리거나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는 치료를 합니다. 내 몸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없애버리면 피가 어떻게 흐르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몸에는 하지정맥류가 되는 정맥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정맥이 따로 있습니다. 고장난 정맥을 없애면 혈액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정맥으로 흘러가게 되어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보다 혈액순환이 훨씬 나아지게 됩니다. 물론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전만큼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환자마다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고장난 정맥의 크기, 정맥에 위치하는 깊이, 정맥의 주행 경로, 가지혈관의 유무 및 경제적인 상황 등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고장난 정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장난 정맥을 막아버려서 고장난 정맥으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고장난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을 이용하거나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장점으로는 쉽고 간단하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 단점으로는 정맥이 제대로 막히지 않거나
막혀 있던 정맥이 열리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정맥의 크기가 많이 커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에 조그만 상처를 내서 고장난 정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막는 시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크기가 커져 있는 정맥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장이 난 정맥을 제거하게 되면 더 이상 혈액이 역류하는 것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정상적인 정맥으로만 혈액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보다 혈액순환이 80% 이상 개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불편한 증상이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정상적인 다른 정맥들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신게 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경우 발목 쪽이 압력이 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하게 되어 있어 다리에 정체되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짜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존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도 하지정맥류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혈액이 순환되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게 되는데 심한 경우 다리에 정체되는 혈액의 양이 몸 전체 혈액의 7분의 1 정도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순환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과 질병이 하지정맥류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다리만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이 저리거나 시릴 수도 있고 원인 모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다리 피부에 습진,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체된 혈액이 굳으면서 정맥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전을 만들어 폐색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안 되면 수술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정맥류는 진행을 하는 질병이고 전신적인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이 수술적인 치료이고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수술을 한 후에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되며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고 필요시 정맥순환제를 복용하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자체는 유병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전체 성인의 절반이 하지정맥류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다양하고 겉으로 정맥이 도드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 하지정맥류로 인지하고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동맥을 따라 다리로 내려온 뒤 정맥을 따라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보정 속옷 등을 입게 되면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을 압박해서 정맥의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부츠나 안전화 같은 발목 움직임이 불편한 신발을 신게 되면 발목 운동으로 인해 심장 쪽으로 혈액이 펌프질이 되질 않아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에서 신게 되는 압박 스타킹의 경우는 발목 부위에서 압력이 강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서서히 약하게 되어 있어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거나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이 생긴 정맥은 수술로 해결이 되지만 이렇게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 정상적인 정맥이 시간이 지나면 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수술로 시작되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되게 되면 정맥이 늘어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리에 정체되는 혈액이 많아지게 되고 마치 풍선처럼 한번 늘어났던 정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환경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어느 정도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다리를 헹궈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하지정맥류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붓고 근육통이 잘 생기고 쥐가 잘 나고 다리가 화끈거리고 시린 느낌, 발바닥 통증 등의 하지정맥류 증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히 하지정맥류와 혼동되는 질병은 척추질환입니다. 둘 다 다리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척추질환의 경우 대부분 한쪽 다리에서 나타나며 허리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정맥류의 경우는 양쪽 다리에서 같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고 저린 것도 주로 종아리나 발가락이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오래 진행하면 다리가 붓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심장이나 콩팥, 갑상선, 간 기능이 떨어질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종만 있는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부종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따라 감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장시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걷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으며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자주 일어나서 걷거나 발목 운동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임신을 하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 중 체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으며 임신 초기부터 수유가 끝날 때까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